혈관이 눌린다든지 부작용 우려도 드물지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채워 올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원장님, 20대 후반부터 노안이 시작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어쩐지 눈밑이 자꾸 꺼지고 얼굴 구석구석에 볼륨이 없더라고요. 혹시 좋은 시술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위에 따라 볼륨 시술도 좀 다른데 제가 총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닥터에버스 서울대 입구점의 남지환 대표원장입니다. 볼륨 시술로 인기 있는 스컬프트라와 필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볼륨이 꺼졌을 때 하는 시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얼굴을 볼 때 어딘가가 꺼지고 움푹 들어가 보여가지고 어디가 아프냐, 피곤하냐,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어딘가가 푹 꺼져 있다면 해결책은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듯이 그 부분을 무언가로 채워 넣어야겠죠. 오늘 얘기할 필러와 스컬프트라는 모두 그러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꺼진 부분을 보강해주는 정도나 그 성향은 두 시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굴에 볼륨을 만들어주는 건 똑같은데 어떤 게 다른가요? 당연한 점이지만 일단 두 시술이 필요한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입부를 통하여 뭉툭한 바늘을 넣어서 필요한 부위를 방리하여 공간을 만들고 약물을 주입하는 건 같습니다. 필러 시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 마치 젤리와 같은 물질을 주입하여서 직접 모양을 빚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혈관이 눌린다든지 혈관 내로 들어가 혈관을 막는다든지 하는 부작용 우려도 드물지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도 의료진이 주의해야 될 몫이겠죠. 반면에 스컬프트라는 이러한 부작용 우려가 없지만 최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볼륨 증강 효과 자체는 필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필러는 주입 직후에 약간의 붓기를 감안을 하고 봐야겠지만 주입된 필러로 인한 윤곽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품 종류에 따라 지속기간에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어떤 건 6개월 간다, 어떤 건 1년 넘게 간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시술 효과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시술 직후의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필러는 주입 직후부터 소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품에 따라 다른 건 그 소모되는 속도입니다. 1, 2년 정도 상당 시간이 지나도 약간의 볼륨은 남아있어서 시술 전보다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스컬프트라는 시술 직후에 보면은 붓기가 생기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변화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시술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여 내 피부 조직으로 자연스럽게 채워 올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보통 한 달 정도를 추천드리는데 이 주기에 따라서 최소 3회 이상은 반복 시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술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이후까지도 반년 이상 꽤나 오랫동안 시술 효과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점차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컬프트라 필러 각각 시술할 수 있는 부위가 다른가요? 볼륨을 생성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스컬프트라는 직접 형태를 빚어서 만들어줘야 하는 부위, 턱이나 코, 입술과 같이 좁은 면적의 각이나 모양을 살려야 하는 경우에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반면에 넓은 면적의 부위를 점차적으로 차오르게 하는 효과는 느리지만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면 볼, 꺼진 형태의 팔자, 관자 부위 등이 있습니다. 필러의 경우는 이 모든 부위의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컬프트라 필러 각각 다운타임의 차이는 또 있을까요? 두 시술 모두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붓기가 약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면 2, 3일 정도는 붓기가 다소 있음을 감안하고 시술 일정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이 나진 않지만 바늘을 사용하여 약품을 주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염증 방지를 위해 과한 자극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술 직후 하루 이틀 정도는 격렬한 운동이나 강한 자극이 들어갈 수 있는 사우나도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술, 담배 등 원래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도 평소보다 더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필러의 경우는 안면부에서 볼륨이 꺼진 부분, 턱, 코와 같이 모양을 살리고 싶은 부분에 모두 시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술 직후부터 완성된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되는 시술입니다. 필러 시술의 결과가 빠르고 크게 보이기는 하나 이걸 부자연스럽거나 인위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드물게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스컬프트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넓은 부위의 면적을 점차적으로 차오르게 하는 효과를 보고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좁은 부위를 뚜렷하게 채우는 목적이나 콧대, 턱끝과 같이 각을 살리고 싶은 부위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여러 번 내원하기 힘든 분, 빠른 효과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컬트라 하면 결절이 빠질 수 없는 문제인데 그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절이라는 것은 콜라겐 생성 요도물질이 한 곳에 뭉쳐 주입되어 부분적인 과생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컬트라는 약재를 액상 형태로 만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이 희석을 시키는 과정에서 약재가 충분히 고르고 잘게 풀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분 본인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시술 후 일주일 정도는 수시로 하루 5, 6회 정도 5분 정도의 부드러운 마사지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마사지는 부작용 예방뿐 아니라 약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지켜진다면 결절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예방하고 자연스럽고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약재를 직접 주입하는 의사의 테크닉인데요. 본원에서 스컬트라나 필러를 시술하는 의료진은 충분히 많은 시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수시로 교육,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시술 테크닉을 점검, 보완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시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닥터에버스 의원이니까요. 믿고 방문해 주시고 추천드리는 주기, 횟수대로 꾸준히 반복 시술 받으신다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